네, 홍콩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숨막히는 야경 그리고 쇼핑 이런 게 있겠지만 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 홍콩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누아르 느낌 물씬 나는 골목에서 먹는 닭 내장 세트, 세상 불친절한 서비스랑은 상반되게 맛은 또 기가 막혔던 거위구이 미슐랭 맛집, 현재 홍콩 지역 양식 1위인 카르나에서 먹은 스테이크도 있고요. 50년 넘게 홍콩 사람들 마음속에 샥스핀 가장 잘하는 샥스핀 맛집이랑 여기 홍콩 요식업 주방장님들이 퇴근하면은 아지트처럼 모인다는 히든 맛집까지, 이처럼 중서양의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매력적인 맛집들, 오늘은 이렇게 홍콩으로 떠나는 미식여행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홍콩은 제가 팬데믹 전에 다녀온 거라 생각해보니까 벌써 4년이 넘었는데 4년 만에 다시 찾은 홍콩,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4년 만에 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맛집 어디가 문 닫았고 또 새로 뜨는 그런 맛집은 어디가 있는지 이쪽으로는 제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버킷리스트처럼 핸드폰에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언제 홍콩 갈 일이 생기면 다 먹고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성해 놓은 건데 그날이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네, 상하이에서 홍콩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반 정도 거리고요. 한국 여권으로 여행 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여기도 날씨가 꽤나 우중충한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온도는 32도, 세상 찝찝하고 막 끈적한, 여기 날씨 좀 싸납습니다. 호텔에서 픽업을 나와주셨는데 와, 벤츠 S클래스 전기차가 왔어요. 처음 봐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핸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홍콩 온 거 바로 실감이 나네요. 이렇게 구룡반도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왜 올 때마다 그 홍콩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홍콩은 너무 중국스러워져서 별로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색감 자체에서 오는 홍콩만의 감성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시중심으로 들어오면은 길도 좁고 일방통행이랑 막 사람도 많아가지고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묵을 호텔은 요 구룡 침사추이에 있는 몬드리안, 침사추이 딱 가운데 있는 거라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교통편이랑 편의시설도 다 있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 빅토리아 강이랑 K11 그 쇼핑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호텔 정하실 때 이 침사추이 주변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홍콩은 워낙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라서 교통이나 주변 편의성은 대부분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할 거예요. 여기 호텔이 2023년도 작년에 생긴 거라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신상 호텔이에요. 왜 서울 이태원에도 이 몬드리안이 있어가지고 한국인들한테도 꽤나 익숙한 그런 호텔이죠. 여긴 따로 로비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라 38층 여기가 칵테일 바인데 여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칵테일 한잔 하면서 체크인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여기 직원분이 워낙 친절하셔가지고 체크인은 한 1분 만에 끝났지만 홍콩 여행 할 만한 곳이나 쇼핑, 맛집 이런 것도 끊임없이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무슨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수다 떨듯이 한 20분은 떠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홍콩 일정 3박 4일 동안 지낼 방. 比较偏设计师风格的一家酒店啊，房间的装饰啊，很多细节都是在他们的设计师风格的路线，就是他们总经理写的手写信。 하버뷰 스위트룸으로 한 거고요. 이것처럼 거실이랑 침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예요. 사이즈는 이게 50평방미터라서 스위트룸 치고는 막 엄청 큰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호텔 일반 룸보다는 큰 사이즈예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1박에 하나로 76만원 정도? 그렇게 예약을 한 거고요. 보니까 이 가격이 성수기, 비수기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야, 이 빅토리아 강 한눈에 들어오는 뷰 끝장나죠? 근데 이게 날씨만 좋았어도 최고였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방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밥 먹으러 이동합니다. 호텔 내 39층에 있는 카르나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스테이크 전문점이고요. 한 달 전에 방 예약하면서 레스토랑도 같이 예약을 해두고 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컴컴한 조명에 이탈리안 느낌 물씬 나는 유리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마치 무슨 의식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호텔 분위기랑은 또 다르게 강렬한 그런 첫인상이었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건네준 키안티, 주전부리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고요. 보니까 따로 웨이팅하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거나 뭐 일행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와인이나 음료 한잔 하면서 대기하는 그런 자리로도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은 시간 딱 맞춰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자리 안내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Welcome to Ghana. I hope you enjoyed the food. Thank you. Thank you. 가장 안쪽에 창가 자리를 주셨어요. 湾仔的，然后这是焰火可以看到的地方。对，然后我们5月开始可以每个月都会有焰火，所以这个是很好的。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큰 단체석도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원 테이블이고 창가석이라 뷰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체석도 있고요. 직원분들 보면은 에너지가 넘쳐 보이죠. 먼저 알러지나 취향을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메뉴 추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餐厅就会用这个口感上比较 홍콩이다 보니까 중국어 소통도 문제 없고 당연히 영어도 가능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와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 집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집이지만 탑 테이블스 여기에도 선정이 된 집이고 그리고 고기가 맛있기로 이미 소문이 난 집이에요. 심지어 저희는 오늘 점심도 못 먹은 상태이기도 해가지고 기대감이 잔뜩 차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도 이렇게 부위별로 세세하게 다 나눠져가지고 선택이 가능해요. 设计上，然后它就是想打造。 시원한 토마토 스프가 깔려있는 브라타 치즈 이걸로 상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문한 소고기 타르타르 이게 나왔는데 고기 다지는 뭐 무슨 특수 장비인가 봐요. 저걸로 막 한없이 내려치는데 옆에서 한 10분 정도는 저러고 있더라고요. 손까지 바꿔가면서 막 치고 끝났다 싶으면 뒤집어서도 계속 쳐가지고 다른 손님들도 막 다 쳐다보고 막 계속 탁탁탁탁 거리니까 완성된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찢으니까 꼭 육송처럼 저렇게 찢겨지네요. 이제 알맞게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추가 양념을 입혀서 틀을 잡고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올려줍니다. 이게 부위는 소 엉덩이 부위, 뭐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 그냥 생고기 정도. 리뷰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 메뉴라 그래가지고 시킨 건데, 근데 이게 좀 아까 저희가 눈앞에서 엄청난 쇼맨십을 봐가지고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던 그런 메뉴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걸수인데 우걸수를 이렇게 완자 모양으로 만든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색상이 검정색인 거는 이게 또 오징어 먹물인 줄 알았지만 숟가루로 이런 색을 낸 거래요. 먹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겠죠. 시큼했던 소스를 찍어가지고 한입 하니까 안에 우걸수는 으깨진 상태로 굉장히 부드러운데 나머지 공백을 그 소고기 치맛살로 한가득 채워놔가지고 꽉꽉 찬 그런 식감입니다. 이게 또 묵직해가지고 하나만 먹어도 포만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추천하는 메뉴예요. 이건 이탈리아 만두죠. 뇨끼. 탕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주문한 거예요. 이 뇨끼 안에는 삶아진 속꼬리 고기 그게 다져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꼬리 외에 아삭한 무언가도 다져가지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좀 지루할 수 있는 식감을 다채롭게 살려주는 게 맛있었어요. 탕은 소뼈탕이고요. 이게 입자감 하나 없이 깔끔한 탕인데 맛이나 향은 굉장히 진하네요. 간도 정확하고요. 이런 식으로 메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소랑 연관이 있는 메뉴들입니다. 是一个尬的钢的，然后这个是上面的花纹，每个花纹。 그리고 메인으로 주문한 요 1.2kg짜리 티본 스테이크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눈앞에 있을 때는 꽤 큰 사이즈였지만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좀 안 커 보이네요. 厉害厉害。 근데 두께는 이렇게도 보이죠?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안심 부위도 꽤나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사진 찍을 거냐고 먼저 물어보고 고기가 나오면 올려주면서 한 2분 정도 사진 찍을 시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계산해서 나오고 그러나 봐요. 요즘 업장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28일 이상 숙성한 티본 스테이크 익힘 정도는 레어로 요청을 해서 먹었고요. 저 두께에서 나오는 아우라 거기다 저 썰림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곁들일 가니쉬 이거는 주문받을 때 물어봐가지고 그냥 물어보나 보다 하고 저는 이 화이트빈이랑 아스파라거스 이걸로 주문을 한 건데 이게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 주문을 한 거더라고요. 추가 차지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곁들일 소스로 비프주 그리고 블랙트러플 뭐 후추랑 여러가지 해가지고 5종의 소스도 같이 나오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우뚝 서있죠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게 레어로 나온 거라 거의 생고기에 가깝습니다. 부드럽기도 상당히 부드럽고 물컹한 느낌이지만 더 안쪽으로는 우직하게 씹히는 그런 식감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생고기에서도 육즙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씹을수록 달콤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가지고 씹는 맛이랑 육향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사실 스테이크야 이젠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서 먹어도 웬만하면 정말 다 맛있게 나오죠. 그만큼 고기 숙성 방법이나 굽는 스킬들이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대부분 맛있게 즐길 수 있겠지만 이 집만의 특징이라 하면 왜 버터나 로즈마리 뭐 이런 부가적인 향으로 덮여 있다기보다는 고기 본연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게 좋았습니다. 같이 나온 소스들 간도 세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고기 맛과 향에 자신감이 확실하게 들어차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등심, 제가 먹은 부위에는 안 씹힐 정도의 힘줄이 큼지막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먹는데 상당히 거슬렸다는 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는 직원분이 요건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집의 인기 메뉴 카르나 티라미수, 요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건 뭐 제가 여태까지 봐오던 그런 티라미수 사이즈가 아니고 무슨 라면 그릇만한 대접에다가 나왔어요. 이 먹음직한 비주얼, 요거만 봐도 여성분들이 좋아할만 하겠네요. 스푼으로 이렇게 한번 떠보면은 수분기가 수분기 한가득 머금은 게 걸쭉하게 떠집니다. 이렇게만 봐도 습한 게 보이지 않나요? 맛도 왜 옛날 디저트처럼 막 대놓고 달지도 않고 해가지고 평소에 디저트 안 먹는 저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요. 둘이 이렇게 먹고 3,800 홍콩 달러, 하나로 67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서비스 차지 10% 포함된 금액이고요. 제가 이 집을 다녀오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는데 주변 지인들이 여기 식사 어땠는지 문의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들 평소에 주시하고 있던 그런 레스토랑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스테이크로 폭식을 하고 같은 건물의 한층 아래, 아까 체크인했던 38층으로 내려갔어요. 저녁엔 이렇게 시끌시끌한 음악에 DJ도 있는 칵테일 바로 낮이랑은 완전 다른 모습이죠.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요. 여긴 보통 저녁 시간대엔 자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식당에서 스테이크 다 먹을 때쯤 직원분한테 예약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같은 호텔 내라면은 호텔에다가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식당에다가 얘기하면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칵테일 메뉴판이랑 같이 달려온 저 번호 달린 저게 뭐냐면은 여기가 칵테일 바잖아요. 여기를 대표하는 칵테일 10개가 있는데 그 칵테일 향을 이 향수병 같은 데다가 담아둔 거예요. 메뉴판에 내용들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향을 맡아보면 어떤 향인지 대충 감이 올 거잖아요. 뿌려보고 좋아하는 향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주문하는 그런 신기한 방식입니다. 칵테일 가격은 130 홍콩 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하나로 한 잔에 23,000원 정도? 괜찮죠? 이렇게 홍콩 야경 바라보면서 칵테일 한잔 하니까 나른나른해집니다. 홍콩 여행 하시면서 여기 침사추이에 묵으신다면은 요 카르나 스테이크 집이랑 2차로 지금 이 아보카라는 칵테일 바까지 이렇게 한 건물에 있는 거라 이동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첫날 코스로 한번 추천해 봅니다.